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우리 김현광 실장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근데 양평 20기계화 보병사단. 양평에 있는 20기계화 보병사단이 올 연말에 해체되는 거 아시죠? 지금 처음 듣는데. 참 큰일이다. 아니 왜 아니 20기계화 보병사단 아니 이제 왜 그걸 없애는 거야? 이제 흔히 양기사라고 합니다. 네. 양평에 있는 기계화 보병사단 20사단 양기사. 24단 사람들 그 얘기 제일 싫어요. 양기사. 양기사라면 싫어요? 택시 운전사 같잖아요. 양기사. 양기사. 우리나라에 이제 뭐 기계화 보병사단이 6개 있습니다만은 양평에 있는 이름이 결전부대죠. 결전부대죠. 결전부대 24단이 연말이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오늘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육군을 미워하고 경멸하며 육사 출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오늘 다룰 이야기 많습니다만 첫 번째로 20기계화 보병사단이 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 왜 육사 나온 것이 큰 천형도 아닌데 아니 지금 육사 나온 사람이 그렇게 지금 구박당하고 있어요? 군에서? 흔한 얘기로 개구박을 당한 것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렇지. 국방장관도 못 내놓는. 국방부 장관은 지금 해사, 공사. 송영무 해사 출신, 정경도 공사 출신이죠. 그 다음에 지금 합참의장 박항기 장군 대장은 학군 ROT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지작사라고 그러죠. 예전엔 1군, 3군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상 작전군 1군, 3군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지작사 사령관 남영신 대장 예정입니다만 ROTC 학군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작사 이제 옛날 2군이죠. 2군. 대구에 있는 2군 이작사 황인건 대장 3사 출신입니다. 그나마 육사는 육군 참모총장 서욱 대장 이번에 이제 곧 임명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육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으려다가 했다. 그게 뭐 언론 보도 됐던. 아니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보면 아주 고위 직을 지내는 사람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 들었더니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사실 육군 참모총장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제 비육사로서 ROTC나 아니면은 저 3군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삼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육사 나온 게 무슨 죄예요. 페널티 죄가 되면 안 되죠. 죄예요. 자, 우리 군의 엘리트 장교들을 4년간 교육시켜서 그 육사 교장은 지금 대장이죠. 중장? 중장이 해서 한 해에 뭐 몇백 명밖에 안 졸업 안 하는 그 엘리트들을 아니 그 육군의 주요 보직에서 다 빼버리면 그 육사까지 말아야 되겠네. 고등학교에서 지금 육사 가는 애들 말리겠네. 지금 뭐 대학 나와서 ROTC 하면 될 걸 뭐하러 가서 4년 동안 가서 고생을 하고. 그런데 올해 보면 육사 79기가 입교했습니다. 네. 사상 최고입니다. 경쟁률이. 왜 그렇죠? 공무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첫째 공무원이라서 그렇고 둘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100년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겠죠. 제가 우스운 이야기고 이게 저 옛날 그 고려시대 그 문관들이 네. 저 무신들 정말 뭐 정중부 박해하고 박해하고 이런 상무를 해야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인데 무를 숭상해야지. 예. 이거 이제 육사 이렇게 천대한다는 저 오늘 저도 공부를 많이 처음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근데 24단은 네. 제가 근무했던 24단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강력한 화력을 가진 정예사단인데. 대한민국이 강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전 세계에서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최강입니다. 근데 그 24단을 왜 없애는 거예요? 24단을 갖다가 보면은 이제 8.18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보면 1군하고 3군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6개의 기계화 보병사단을 갖다가 좀 이렇게 조정하는 모양이에요.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11사단, 화랑이라고 합니다. 11사단도 기계화 보병사단입니다. 11사단하고 20사단을 통폐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당연히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주력 양평에 주둔하고 그렇죠. 있던 그 20사단을 축으로 해서 11사단을 흡수하지 않겠는가 봤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저 24단이 5.18 바로 그겁니다. 광주를 진압했던 박준병 사단이에요. 또 예. 그게 하나의
그 장성들의 거기가 이제 요람이죠. 요람이고 네. 뭐 거기 오면 사단장 하면 네. 뭐 다들 뭐 군단장 뭐 장관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모셨던 그 서한수 사단장도 네. 사단장 거치고 곧바로 기무사령관으로 진급해서 그렇죠. 예. 가고 그랬던 건데 야 그런 또 사감이 작동을 한 거구만요. 예. 근데 그런 사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음.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을 경시하고 육사를 천대하는 구체적인 신뢰를 제가 딱 들어드릴게요. 네. 올해 아까 든 것만 해도 뭐 충분한데 또 있어요. 경멸하는 것도 있습니다. 2월 27일 날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역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대통령이 그야말로 가서 격려하고 축사하고 왜 대한민국 육군 60만 군대죠 50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조국의 호국의 간성이 육사인데 불참하고 그냥 치사만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어떤 말씀을 하셨나 찾고 싶어 전문을 보고 싶어서 청와대 육사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치사의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3월 5일 날 그로부터가 엿새 후죠. 3월 5일 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는 문 대통령 헬기를 타고 근처에 있는 독도함에 내립니다. 그리고 독도함을 타고 해군사관학교에는 옥포만으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하여간 쇼는 하여간 더럽게 하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요란하다 요란해.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독도함을 그래 자기 제사 그 무슨 뭐 졸업식 하루 가는데 거기다 독도함을 동원해 그걸 타고서 띡 갔단 말이야. 그 무슨 세금 낭비지? 그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나 진짜 갑자기 열이 확 받네. 아니 왜 그러세요? 김정숙도 같이 갔는데 김정은 여사. 김정숙 여사. 자 그리고 문재인 진짜 대통령 이놈들이 이 대한민국 이 양반은 뭐 자기가 뭐 특전사 나왔다고 괜히 광은 내고 쭉 하는데 대한민국 군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 아니 어떻게 저 육사 가면 자기 차 타고 가면 되지. 독도함이 기르면 얼마나 쓰는 배인데 그 배 타고 지가 그 배만에 서 가지고 뭐 타이타닉 찍습니까? 뭐 김정숙 앞에 세우고서 뭐 사진 찍었어? 아니 이런 거 진짜 지적하는 언론도 하나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생쇼를 하는데 저 상륙함 독도함은 또 얼마? 이거는 미 해사 그 졸업식 하는데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타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자 이런 지랄을 아이고. 그런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여기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고로 육군사관학교 태릉에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태릉에 있고 저기 저 해군사관학교 진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보니까 뭐 저 무슨 뭐 UAE 왕세자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뭐 복잡하게 엮어서 2월 27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일부러 피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른 일정을 만들어. 그 서해 수원을 안 가는 거 똑같은 거지 뭐. 똑같은 거예요. 서해 수원을 안 가려고 저 대구 칠성시장 가는 거 똑같은 건데. 기관단총 들고 와가지고. 자, 진짜 이게 이 새끼들 진짜 나쁜. 근데 놈들이네. 문제는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어느 언론도 난 이 보도한 걸 본 적이 없어. 자, 근데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 이거를 그래서 국권 낭비죄로 이걸 처벌을 해야지. 그래서 황태순 TV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문재인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근데 조금만 더 쳐지 안 돼. 30초만 더 할게. 너무 흥분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갈 때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 네. 국방부에서 오고 뭐 저 하는 그 프로페셔널 비서관들이 한마디에서 말려야죠. 이게 뭐 되는 생쇼를 해야지. 탁현민이가 뭐 떠나면서 뭐 했나 보죠. 진짜 나쁜 놈들이다. 아, 자, 오늘의 우리 핵심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나쁜 건 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흥분해서. 네, 나쁜 건 다 아는 이야기고 아까 이른바 육군 무시 육사 천대 회사에 가서 뭐라고 또 육군을 경멸했습니까? 육군 어떻게 자 해군의 역사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건 뭐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군 출신이 아닌 온전히 우리 힘으로 3군 중 최초로 창건했습니다. 즉 뭐냐 육군 사관학교 육군은 국방경비대가 전신 아니에요. 어쨌든 보면 그 당시에 뭐 만주군, 일본군, 일본 육사 나온 사람 등등등등 이 다 어울렸지 않습니까? 독립군 출신도 광복군 출신도 어울리고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원일 제독 등 이 사람이 또 이건 또 무슨 영화 보고 가서 그런 소리를 또 하는 건가? 그것도 암살 보고 가서 뭐 김원봉이 그것도 뭐 이 양반은 이해를 하는 지름길이 영화를 뭘 날 봐야 돼? 그때. 판도라, 판도라 말이야. 암살 이게 그래서 이제 예. 신흥무관학교 자꾸 얘기하는데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 형제들 네. 이 양반들이 가가지고 이제 제가 그 신흥무관학교 다 가봤어요. 유아연에 있는 거 통화연 다 갔었는데. 그렇죠. 잠깐 그러면
갑자기 또 신흥무관학교 얘기하시면 갑자기 이 해사 얘기하다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아서 자,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사가 이른바 순수히 민간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군 출신이 아니라 만주군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 즉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는 해군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월 27일 날 육군사관학교 본인 참석은 안 하고 치사만 보냈습니다. 거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제가 전문을 구해보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신흥무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의 모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 없는 사람들이 희한한 거에다 뭐 자꾸 무슨 임정 100년을 건국 100년 한다고 그 지랄을 떨다가 김정은이 만나고 와갖고는 짓을 못하는 거 싹 닦고 신흥무관학교 정신 이어받아야죠. 우리가 받아야죠. 이회영 형제들, 이시영 그 형제들 네. 가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우리 독립군 기지를 만든다고 해서 신흥무관학교를 가보면 중국 가면 만주에 토마라고도 있고 유화연도 있고 제가 그걸 다 다녀봤어요. 기자하면서 다녀보고 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에 문을 닫아 폐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제 침탈이 얼마나 그 정신을 받들자고 그러는 건 중요하지만 육군사관학교는 6.25 통해 미국이 와가지고서 세운 그러니까 이 좌익이라 그래봐야 이 사람들도 별거 아닌 게 드러났지만 이 사람들은 자꾸 대한민국을 부정하겠다는 그 1년밖에 없으니까 미군이 와서 한국 전쟁에 일으킨 공산주의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엘리트 교육하겠다고 육군사관학교를 세운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끝도 없이 이제 이걸 육군사관학교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침략한 김일성 모택동 세력을 때려 무슨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그 엄청난 전공과 역사는 다 해버리고 일본군들이 많이 껴 있었으니까 일본군만 했겠어요. 저 광복권 하던 분들도 가고 다 한 거지. 그럼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거지 발사기 같은 새끼들 사생하다. 김일성이가 한 항일 무장 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의 역사의 정통성이고 하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정부 이건 다 사생활로 이제 하려고 이렇게 똥치를 계속 하고 다니는 대통령이란 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선경비사관학교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실제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갖다가 만든 것은 1951년입니다. 그렇죠. 전쟁 중에 6.25 전쟁 통해 그 와중에도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벤플리트 그 유명한 벤플리트 장군 미 8군 사령관이 자 앞으로 우리가 조국을 갖다 건설하기 위해서는 동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게 육사 11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두환 노태우 기수예요. 자. 그런데 신흥무관학교를 갖다 갑자기 하면서 이번에는 태릉에 있는 육사 교정 내에 보면 신흥무관학교 기념관을 세우고 또 광복군 기념관을 세우고 난리 법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 조작인가 역사 조작. 그걸 왜 육군사관학교 하냐고. 밖에 딴 데다 하면 되지. 어디 하면 되는 줄 아시죠? 원래 신흥학교가 1911년에 세워져서 1920년에 이제 문을 닫고 실제 무관학교는 그 중에 한 1년밖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흥학교가 결국 나중에 1945년 이후에도 우리 이쪽 회기동에 신흥대학이라고 세워요. 그 신흥대학이 1951년에 조영식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갔고 이 사람이 1960년에 학교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경희대학교죠.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온 경희대학교가 바로 신흥학교의 어디 후신이죠. 제가 그 24단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50만으로 구성된 육군의 지도부들을 경멸하고 그걸 배출한 육군사관학교를 태어났으면 안 될 사생활하고 지금 취급하는 이 마당에 지금 그리고 1977년 10월에 그 24단이 지금은 양평에 빠져 있지만 최전선을 지키고 있어요. DMZ를 지키고 있었는데 77년이면 그때도 우리나라 못 살던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대장 유운학 중령이 자기 무전병 데리고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후방에 있던 5사단하고 24단을 교체했군요. 전부 이 양반이 육군 보병학교 전술교관을 오래 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했는데
77년만 해도 우리가 언제 북한에 먹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네. 지금 약간 우리가 뭐 북한보다 군사력 무슨 우위야.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게임도 안 되지. 게임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군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는 너희는 사생아야 육군사관 있고 이 새끼들아 니들 인마 육군사관 나와도 내가 너희들 기용도 안 해. 다 ROTC 출신들. 이래가지고 이 군을 뭐 8.18 뭘로 해서 군을 뭐 정예화 이걸 뭐 전력을 뭐 기동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취지는 맞을지 모르나 이렇게 육군을 경멸하고 육사를 경멸하고 대한민국을 경멸하는 상황에서 북한군 쳐들어오면 막아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